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직 초등교사 괜찮아쌤입니다. 상담교사 진임도 쌤입니다. 오늘은 출간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죠? 네, 책 쓰기 과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 책 쓰기 연수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책 한 권 내는 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책 한 권 내는 게 어렵지 않다고요? 저는 쉽게 와닿지 않는데요. 저도 출간을 생각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거든요. 네, 많은 분들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책 쓰기 과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글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글을 모아야 해요. 대략적으로 한 글 10포인트 정도로 했을 때 최소한 A4 용지 100장 내외 정도의 글은 필요합니다. 둘째, 글이 모이면 출간 기획서를 써야 합니다. 출간 기획서는 크게 책에 대한 소개, 저자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 책의 차별성, 출간 홍보 방법 등이 들어가요. 기획서 양식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서 출간 기획서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출간 기획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글을 모아도 괜찮죠? 네, 어떤 분은 출간 기획서를 작성해 놓고 그 기획서에 맞춰서 글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선후 관계를 하시면 됩니다. 출간 과정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셋째, 출판사 이메일 주소를 모아야 합니다. 출판사 이메일 주소는 왜 필요할까요? 추후에 투고를 하기 위해서 출판사 이메일 주소가 필요해요. 투고란 출판사에 내 원고를 보내는 일을 말합니다. 보통 출판사 이메일로 직접 원고와 출간 기획서를 같이 보내는데요. 인쇄해서 보내기보다는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리 출판사 이메일 주소를 모아놓아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출판사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쓰실 수 있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처음으로 출간한 책이 바로 교육 에세이였잖아요. 카테고리가 교육 또는 에세이가 되겠죠.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출판사, 에세이와 관련된 출판사의 이메일 주소를 모았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출판사도 참 많잖아요. 쉽게 출판사 찾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방법일까요? S24나 알라딘,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인터넷으로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세요. 또는 직접 서점에 가셔도 좋고요. 그러면 카테고리별로 베스트셀러가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 관련된 베스트셀러를 찾아보면 되겠죠. 베스트셀러 목록을 쭉 보면요. 그 책의 출판사가 나옵니다. 그 출판사 이름을 한글이나 엑셀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주제와 관련된 유명한 출판사 명단을 정리하는 거군요. 출판사 이름만 알았지 메일 주소는 아직 모으지 못했잖아요.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저는 대형 오프라인 서점이나 큰 도서관에 가요. 거기에는 해당 출판사에서 나온 다양한 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책 한 권을 직접 들고 책 앞면이나 뒷면을 살펴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면 도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도서 정보의 마지막 부분 정도에 보면 출판사 이메일이 적혀 있어요.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알 수 있는 거죠. 직접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는 게 번거로울 것 같기도 해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일부 전자책 안에도 도서 정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전자책을 구입하거나 빌려서 이메일 정보를 모을 수도 있습니다. 대형 출판사의 경우에는 출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출판사 이메일 주소를 안내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출판사 이메일을 모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각 출판사의 이메일로 원고와 출간 기획서를 보내는 겁니다. 이메일을 보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이메일을 받는 사람의 출판사를 쭉 나열하지 않는 거예요. 즉, 단체 메일로 보이면 곤란하다는 거죠. 메일을 살펴보면 개별적으로 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활용해서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따로 보내야 합니다. 어떤 출판사는 이메일로 투고를 받지 않는다면서요? 네, 그런 출판사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 출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출판사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투고를 해야 합니다. 구글 폼에 올리라는 경우도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직접 투고하라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자신이 애써서 쓴 원고를 많은 출판사에 직접 보내는 게 좀 꺼림칙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떤 분은 원고의 일부만 보내기도 해요. 저자가 유명하거나 원고에 특별히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고를 전부 보내는 걸 추천해요. 그래야 출판사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다만 한글 파일 그대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한글 파일을 PDF 파일로 변환해서 출판사에 보내고 있어요. 투고까지 이제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출판사의 연락을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 4주 정도 안에는 대부분 답이 와요. 하지만 메일 자체를 읽지 않거나 읽고도 답을 안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해요. 이 과정까지는 주도권이 출판사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저자에게 주도권이 곧 넘어옵니다. 출판사에서 답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기다리는 시간이 끝났어요. 답이 여러 곳에서 왔다면 이제 주도권은 저자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 출판사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니까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출판사에 먼저 전화로 연락을 합니다. 이 책을 어떤 컨셉으로 출간하려고 하는지, 추후에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을 수정하려고 하는지, 또 인쇄는 어느 정도인지, 출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점들을 물어서 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생각한 후에 여러 출판사 중에 한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출판사 한 곳을 최종적으로 선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출판사 미팅을 합니다. 미팅을 하면서 출간 계약서를 쓰죠. 여기서 출판사를 고를 때 살펴볼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주로 어떤 걸 고려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째, 출판사가 내 글을, 또 저자인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가를 봅니다. 평범한 저자라고 깔보고 무시하는 출판사도 종종 있어요. 원고가 별로인데 책으로 출간해주는 게 어디야? 이렇게 말하는 출판사도 있고요. 그런 곳은 애초부터 거르는 게 서로의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둘째, 따뜻한 느낌의 출판사인지 저는 살펴봐요. 담당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면 그런 분위기를 살필 수 있거든요. 이메일 속 글, 그리고 담당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출판사가 어떤 곳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따뜻한 편집자가 있는 출판사와 작업을 하고 싶어요. 세 번째는 계약 조건도 중요합니다. 이건 첫 번째, 두 번째와도 관련이 있어요. 저자인 나와 내 책을 인정해준다면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인쇄도 그 중에 하나예요. 말도 안 되는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있다면 애초부터 거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인쇄를 받아야 할까요? 인쇄는 출간 후에 지급받는 돈을 말해요. 즉, 책 한 권이 팔리면 저자에게 몇 %로 돈이 지급되는가 결정하는 게 인쇄입니다. 기본적으로 정가의 10%는 받아야 해요. 정가가 15,000원인 책이라면 한 권당 1,500원을 지급받는 거죠. 첫 출간이든 인지도가 없든 관계없이 10%를 챙겨주지 않는 출판사는 과감하게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어떤 출판사는 손해를 감수하며 책을 내주는 거라고 말해요. 인쇄를 따지지 말라고 하는 곳도 많고요. 그런 곳은 과감하게 거르셔야 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출간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일을 겪으셨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 얘기도 말씀드릴 내용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따로 시간을 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영상도 참 기대가 되네요. 그럼 출간 과정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글을 모읍니다. 두 번째, 출간 기획서를 씁니다. 세 번째, 출판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고요. 네 번째, 출판사의 이메일로 원고와 기획서를 보내서 투고를 합니다. 다섯 번째, 출판사 연락을 기다려요. 여섯 번째, 그중 한 곳을 선택해서 출간 계약서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출판사와 상의를 하고 원고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출간을 하게 되는 거죠. 출간 계약서를 쓰고 나서도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그것도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직접 출간하신 책이 2권이나 있으시다면서요? 네, 총 2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은 교육 에세이 한 권을 출간했어요. 이 책인데요. 2022년 6월에 테크빌 교육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고요. 선생님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라는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2024년 4월에 교육과 실천 출판사에서 중등의 송승훈 선생님과 함께 쓴 책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단독 저서 한 권과 2인 공저로 책을 출간하셨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2권의 책에 관해서는 영상을 통해서 조만간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현직 상담교사 디딤돌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직 초등교사 괜찮아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